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백원호입니다. 망막 변성협회 정기 심포지움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네오비스클라 AMD의 최신 동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레이트 AMD는 나이가 들면서 그 인시던스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습성 황반 변성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실명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최근 2, 3년간 보고된 내용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먼저 습성 황반 변성에서 새로운 노멘클라처 시스템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서 효과적인 치료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곧 국내에 도입 예정인 새로운 치료제들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적용하고 계시지만 2020년 전 세계 레티나 이미징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노멘클라처 시스템을 고안하였습니다. 습성 황반 변성의 신생혈관이 반드시 맥락막에서 기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CMV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며, 엔지오그래피가 아닌 OCT에 기반한 해부학적인 위치에 따라 타입 1, 2, 3 MNV, 즉 마큘라 네오베스쿨라리제이션으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OCT에 기반하여 기존에 없던 용어인 슈룸과 아우터 레티널 애트로피를 공식적인 소견의 하나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아시아 태평양의 연구자들도 ICGA가 아닌 OCT에서 관찰되는 소견을 기반으로 PCV를 정의하고자 하였고, PCV에서 관찰되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소견들을 제시하였지만, 그 중에서도 반지 모양의 PED, 앙파스 OCT에서 브랜칭 베스큘라 네트워크가 멀티플 PED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샤프 피크드 PED 세 가지 소견이 모두 관찰되는 경우 PCV로 진단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ICGA로 진단한 경우와 90% 일치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습성 황반 변성의 치료는 최근 10수년에 걸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질병이 안티베제프의 도입으로 큰 전환을 맞은 것입니다. 안티베제프를 이용한 황반 변성의 치료는 초창기에는 호전과 악화 여부와 상관없이 매달 주사를 놓는 픽스드 도징으로 치료하였고, 보시는 바와 같이 드라마틱한 시력 호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연구가 종료된 이후 PRN 레지멘으로 치료받은 환자들은 이후 점차 시력이 저하되며 7년이 지난 시점에는 베이스라인보다 오히려 시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매달 주사를 맞는 환자들은 좋아진 시력이 유지가 되나, 이것을 PRN 요법으로 바꾸는 시점부터 시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주사를 멈추지 않고 지속하되 안정적이면 간격을 늘려가는 TNE 레지멘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로토콜 및 보험 가이드라인의 변화와 함께 시간이 지날수록 주사 횟수가 증가되고 있는데, 반복적으로 주사를 놓는 것은 환자, 의사, 국가 모두에게 매우 큰 부담이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지속적인 안티베제프 치료를 오랜 기간 지속한 후에도 30에서 40% 정도의 환자에서 SRF 혹은 IRF가 소실되지 않고 남는다는 사실입니다. 국내의 멀티센터 리얼월드 데이터에 의하면 이니셜 3 로딩 후 레티널 플루이드는 드라마틱하게 감소하지만 여전히 45%의 환자에서 플루이드가 관찰되며 1년 후 플루이드가 남아있는 비율은 58%에 이른다고 합니다. 다음은 코크란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출간된 AMD 관련 여러 연구 결과를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연구한 논문입니다. 여기서는 레티날 플루이드를 IRF와 SRF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먼저 IRF에 대해서 살펴보면 모든 RCT에서 IRF가 존재하는 경우 1년째 시력 결과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스터디 앞에 있는 원의 크기는 샘플 사이즈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SRF가 나쁜 시력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레지듀얼 SRF가 좋은 시력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도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하나인 하버 스터디의
포스트혹 어널리시스 결과를 보시면 IRF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시력 개선의 정도가 적었지만 SRF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없는 경우에 비해 2년째까지 시력이 좋았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브롤로시주맙과 아플레버셉트 두 그룹 모두에서 3monthly 로딩 후 레지듀얼 플루이드 상태에 따른 결과를 본 호크 앤 해리어의 포스트혹 연구에서는 결과를 보시면 IRF뿐만 아니라 SRF도 항상 드라이했던 그룹이 그렇지 않았던 그룹에 비해 시력 개선의 정도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각의 플루이드 컴파트먼트를 떠나서 전체적인 센트럴 서브포비알 thickness의 플럭추에이션에 따라 시력 예후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플럭추에이션의 정도를 4등분하여 그룹을 나누었을 때 44 마이크론 이상의 플럭추에이션을 보이는 경우 시력 예후가 나빴다고 하였습니다. 특히 노란색으로 표시된 가장 플럭추에이션의 정도가 컸던 그룹은 첫 번째 주사 후 이미 시력 개선의 정도가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CST 플럭추에이션 자체가 나쁜 시력 예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많은 시력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난치성 환자를 시사하는 소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치료제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약제는 베제프 A 또는 B가 리셉터에 바인딩하는 액티비티를 저해시키는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며, 이로 인해 습성 황반 변성으로 인한 실명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습성 황반 변성은 장기간에 걸친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기에 약제의 효능과 지속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연구가 수행 중이며, 다음과 같은 바이오로직스가 현재 사용 중이거나 곧 허가를 받을 예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약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구에 삽입된 포트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이용해 라니비주맙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치료제인 서스비모입니다. 연 2회 약물을 충전함으로써 매달 안군에 주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보고되었으며, 미 FDA 승인을 받고 국내에서는 3상 임상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다음으로는 옵테아에서 개발한 OPT302입니다. 이는 기존 치료제의 표적이 아닌 베제프 C와 D를 표적하는 항체로서 기존의 치료제들과 병용하여 그 치료 효과가 확인이 되었고, 역시 현재 3상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안구질환 치료를 위해 개발된 최초의 이중 특이항체 치료제인 파리시맙입니다. 안지오포이에틴2와 베제프 A 두 경로를 동시에 차단함으로써 기존 약제와 비교해 세이프티는 비슷하면서도 시력 호전은 더 나았고 치료 간격도 더 늘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FDA 승인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곧 사용이 가능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현재 개발이 진행 중인 황반변성 치료제만 40여 가지에 달하는데, 향후에 보다 개선된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습성 황반변성에서 엔지오그래피가 아닌 OCT 기반의 새로운 노멘클라처 시스템이 제안되어 사용 중이며, 이를 통해 향후 대규모 연구와 연구자 간 소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습성 황반변성의 플루이드 컴파트먼트에 따라 시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력에 나쁜 영향을 주는 IRF는 특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조기에 플루이드를 말리고 드라이 마큘라를 유지함으로써 시력을 개선시키고 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황반변성의 치료를 위한 새로운 약제들이 개발 중이며 일부는 곧 출시가 될 예정인데, 새로운 표적과 긴 지속성을 가진 약제들이 향후 황반변성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